우연은 필연의 증상이고 필연은 우연의 전조다. 우리의 삶은 마치 우연의 연속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필연으로 이루어진 아픔이다. (666-418) 의문의 세력들이 신성시 여기는 숫자. 이들은 숫자의 의미를 부여하는 수비학을 통해 사건과 연관시켜 드러냄으로써 국내와 해외에 있는 서로의 존재와 충성심을 확인한다. 인신공양. 제사를 치를 때 산 사람을 신에게 희생물로 바치는 것으로 지역, 종교, 인종을 가리지 않고 귀한 제물을 바칠수록 신령이 기뻐하고 더 큰 은혜를 내린다는 속설이 있다. 아뉴스 데이. 구약시대에 전통적으로 어린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풍습으로서 해당 풍습을 통해 구원을 위한 죄를 없애는 그리스도인의 전통으로 알려져 있다. 이 종교적 해석을 나쁘게 해석하여 그들이 신성시 여기는 숫자의 의미를 부여해 인신제사를 통해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나타낸다. 그들은 어리거나 젊거나 심지어는 여성만을 목표로 제물로도 바치는데 이러한 행위로 위에 충성심을 보인다고 한다. 세월호 침몰, 이태원 사고, 무안공항 참사 등 어린아이들과 숫자 666 그리고 그들이 남긴 표식 등이 연관이 많았다. 세월호 침몰.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50분경 대한민국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병풍도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전복되어 침몰한 사고로 많은 학생들과 교사가 사망한 사건이다. 세월호는 4월 15일 출항하여 4월 16일에 조난 신호를 보냈는데 여담으로 과거 1912년 4월 15일은 타이타닉 침몰 날짜와 들어맞는다. 이날 타이타닉호 안에는 프랜시스 브라운이라는 예수회원이 있었는데 이는 퀸즈타운에서 내려 타이타닉 침몰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 세월호 침몰 직전 세월호는 알 수 없는 움직임을 보인다. 그리고 세월호는 4월 18일 완전히 침몰한다. 세월호의 사건 발생일인 2014년 4월 16일을 수비학으로 계산하면 숫자 18이 나오는데 이는 666으로 결론 지을 수 있다. 그리고 세월호에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의 나이대는 18세. 침몰한 세월호의 선체가 바다에 떠오른 날짜는 2017년 3월 23일. 이를 수비학으로 계산하면 18이 나온다. 이는 우연을 가장한 완벽한 그들의 표식이었을까? 진실은 그들만 알고 있을 것이다. 이태원 압사 사고. 많은 논란과 희생자들이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 중 하나로 꼽힌다. 대표적인 논란으로 오징어 게임 논란과 악마 숭배 논란, 북한 지령 논란이 존재한다. 한 기사에 따르면 사고 발생 전 어떠한 술집에서 유황 냄새가 났다고 하는데 세월호 사건의 발생 당시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선체 내에서도 유황 냄새가 났다고 밝혔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 현장 앞 가게에 있는 간판. 그들이 신성시 여기는 바포맷과 해양 신숭배 및 신성모독처럼 보이는 십자가와 오른편에는 인신공양의 제물 심청이와 다이애나, 즉 인신제사를 표현한 듯한 달이 있으며 왼편에는 그들의 상징인 피라미드와 전시안이 새겨져 있고 눈에서 나오는 번개는 루시퍼의 상징을 뜻하기도 한다. 사건 당일, 사건 당시에 있던 외국인이 인터뷰에서 산타가 젊은 여자들에게 사탕을 나눠줬고 그걸 먹은 여자들이 토하고 쓰러지고 얼굴이 파란색으로 변했다고 한다. 수많은 희생자들이 속출된 가운데 간판은 사신, 즉 죽음의 신 리퍼의 형상으로 바뀌어 있었는데 사고로 희생된 희생자들의 영혼을 가져간다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충분히 의심이 가능한 정황이 많이 속출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날은 2022년 10월 29일로 해당 날짜를 수비학으로 계산하면 18이 나오는데 참사 사고가 발생한 지역의 주소는 이태원동 119-7, 이태원로 173-7. 또 같은 숫자가 나온다. 이태원 사건에 대해서는 얽히고 설킨 내용들이 정말 많다. 과연 이 모든 것도 그저 우연의 일치일까? 이태원 프리덤 저 찬란한 불빛 무안공항 제주 여객기 참사. 아직 그 비밀이 완벽히 드러나지 않았는데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어 꼭 그 사실관계가 드러나야 할 참사 사건이다. 해당 사건을 두고 네티즌들은 북한 세력의 지령이다. 중공 세력의 지령이다.
이런 대형 참사가 발생했는데 유족들이 어떻게 이렇게 조용할 수 있느냐. 이 참사는 분명 모종의 세력의 테러이다 등 많은 의견들이 갈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히 언론 사이에서 조용해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참사 당시 날짜는 2024년 12월 29일. 정확히 이태원 압사 사고가 벌어진 지 792일이 지난 후에 벌어진 사건이다. 그렇다. 791을 그들의 수비학으로 계산한다면 이 또한 같은 숫자가 나온다. 제주항공편 7시 2216을 수비학으로 계산하면 같은 숫자가 나온다. 무안공항의 활주로 폐쇄 날짜는 4월 18일까지 연장되었고 제주항공의 비행기 월 평균 가동시간은 418시간이다. 무안공항 참사 1년 전 2023년 12월 12일에 올라온 안전 한국 9년 무안군 시나리오 또한 418이다. 사실 논란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참사 생존자의 머리를 누르며 얼굴을 가리고 있는 기이한 복장의 구급대원과 분명 불타 없어진 비행기 안에서 나온 생존자의 광나는 팔, 침대를 꺾어 올리는 과정에서 기괴하게 꺾이는 생존자의 다리 등 논란은 많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 부분을 다루기엔 너무 길어지니 넘어가도록 하자. 최근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부산항공 화재 사고. 요즘 들어 공항에서의 사고가 정말 많이 발생하는데 해당 화재 사고의 발생 날짜는 2025년 1월 28일. 이 날짜를 수비학으로 계산해 2025년 1월의 숫자를 더하면 10이 나오고 28일에서 10을 빼면 18이 나온다. 여담으로 중국국제항공 129편 추락사고에서 김해공항 화재 발생까지의 날짜를 계산하면 8325일이 나오는데 이 숫자를 더하면 그 숫자가 나온다. 하지만 수비학에서 뺄셈은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럼 결국 2025년 1월 28일이라는 숫자는 20이라는 결과를 도출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일까? 모든 탑승객이 전원 생존하였다. 이 모든 것 또한 그저 우연에 불과할까? 그들이 어떠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그 전까지 판단은 개인의 몫이다. 우연은 필연의 증상이고 필연은 우연의 전조다. 우리의 삶은 마치 우연의 연속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필연으로 이루어진 아픔이다. 믿기 힘든 사실들은 어디에나 존재한다. 믿던 안 믿던 개인의 몫에 불과하며 자신이 믿는다면 진실일 것이고 믿지 않는다면 거짓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것은 이 또한 그저 우연이란 말이야.